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색 작전에 나섰습니다. 네, 실종 사건 초기에 경찰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이 시간 이응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정말 오리무중인 사건입니다. 실종된 장미란 씨, 지금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그 5월 13일 날 이제 마지막 그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휴대폰 추적이 된 시점이 5월 16일이고 그 장소는 소위 그 인근 같습니다. 예. 그 한림항 이제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CCTV에 있었을 있는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 이동을 했으면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 기본적인 단서가 될 텐데 그런데 지금 벌써 석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네. CCTV에 남아있는 영상 자체가 없는 거죠. 보통적인 CCTV는 1개월마다 결국은 이제 삭제가 되는 뭐 예. 이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. 추적 단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역추적, 동선 파악이 중요한 것인데 예. 그와 같은 이제 단서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. 또는 이제 가능한 것은 혹시 그 시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봤다든가 이와 같은 목격자 진술, 뭐 제보가 만약에 있거나 또는 그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예. 이른바 그 블랙박스에 지나가는 여성이 포착이 됐다든가 그와 같은 이 단서가 있게 되면은 역추적을 해서 예.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위치에 있어서 이동 경로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이 실종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현재 시점에서 150명 이상의 그 경력, 그다음에 뭐 드론, 그다음에 탐지견 등을 동원해서 뭐 대대적인 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단서는 못 찾고 있는 아쉬운 예.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단서나 어떤 정보 하나하나도 굉장히 지금 소중한데 지금 뭐 휴대전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이나 뭐 병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반응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어서 그럼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. 이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 첫째는 혹시 성인이기 때문에 예. 간혹 가다가 그 의도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사회 관계를 그 정리하고 그야말로 잠적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그 잠적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예.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 자체를 의도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뭐 첫 번째 있다고 한다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 해안가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새벽에 또는 어두운 과정에서 혹시 뭐 실족을 한다든가 예.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보면 생활 반응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뭐 안 되겠지만 혹시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 때문에 예. 그 범죄자에 의해서 사실은 희생이 되어서 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서 생활 반응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또 마지막 네 가지 우리 네 번째 뭐 예. 가능한 것은 혹시 뭐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뭐 필요한 그런 생활 반응이 없는 뭐 이런 그 네 가지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잖아요. 지금 실종 신고 접수받았던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, 이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상당히 그 알 수가 없는 그런 행태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점 자체가 그 5월 15일이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당사자하고 분명히 연락을 했는데 그 이제 실종 당사자가 잘 있고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. 예.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봤더니 아예 통화한 이런 통화 기록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. 네. 예. 그래서 결국 이제 직무유기라고 하는 왜냐면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입건이 그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뭐 일부 이를테면 직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왜곡된 일부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 예.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귀찮은 거죠. 아. 그러니까 일이죠. 그러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
그냥 안전하다라고 허위 종결 보고를 하게 되면 근데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혀 공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예. 뭐 그러한 경우인데요.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A 경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찰을 이를테면 정말 사명감과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예. 그냥 뭐 지내는 것으로 혹시 생각했을 가능성?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7월 한 20일경에 네. 이 A 경장이 다른 범죄로 또 입건이 되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. 이제 그 혐의 자체는 이 소위 말해서 화장실에 예. 성적 목적으로 대중 이용 장소에 출입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. 여자 화장실 네네. 말이죠. 그래서 이 성폭력 그 처벌법 위반으로 또 입건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아예 이 일과 본인의 업무 자체를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 왜곡된 이 범죄 의식에 이렇게 몰입되었던 어떻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썩은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.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의 범죄와 비위 등을 설명할 때 크게 예. 보게 되면 이 몇 개의 사과가 썩은 거냐 아니면 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전체 상자가 문제냐. 예.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작은 정부이고 예. 공권력의 상징인데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인 예.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조직에서 어쨌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.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허위 종결 보고로 이제 사건이 종결됐으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지 장치가 없었던 걸까요? 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른바 이와 같은 실종자 찾기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예. 이제 그 얘기는 이 A 경장이 스스로 그 실종자 프로파일링 그 시스템에 허위로 종결할 수 있었다고 한 이 점. 네. 예. 이 점이 상당히 이제 문제인 거죠. 왜냐면 어느 조직치고 스스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끝내버리게 되면 이것은 그러니까요. 사실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그것에 대한 흠을 보정하기 위해서 뭐 어제 오늘 나온 그 대안이 이중 검토, 이중 그 장치를 그 마련하겠다. 즉 계장과 그 과장이 이 사실을 정확히 그 확인을 해서 과연 예. 이제 그 사유가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른바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든 공적 기록에 대한 이력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력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고 그 다음에 이 신고에 대한 조치, 만 해제됐다고 하면 해제에 대한 사유 등을 이제는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계장 과장이 이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네.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장미란 씨 실종 경보 발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문발로 표출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에 번호를 다 공개했잖아요.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. 근데 그 번호로 장난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. 그 상당히 그 우리 덕성 있는 시민으로서 저는 뭐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. 왜냐하면 그 실종자 그 가족의 그 마음은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것인데 예. 뭐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흥미와 소일거리로 뭐 이렇게 소비하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법적으로도 충분히 뭐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. 네. 이와 같이 이제 허위 정보를 이용을 해서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계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도 되는 것이고요. 예.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막 장난을 하게 되면 뭐 스토킹 처벌에 관한 이제 법률 위반도 분명히 그 되는 것이고요. 또 그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뭐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예,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. 자,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거든요. 이게 처음인데 그 김옥순 여사 자택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어떤 의혹이고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? 네, 핵심적인 그 사항은 1,260억에 해당되는 예. 이 자금 자체가 혹시 뇌물로 받았던 비자금이 아닐 것인가에 대한 네.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난번 그 노소영 회장과 관장과 최태원 회장 간의 그 이혼 예. 법정 소송에서 나왔던 김옥숙 여사의 그 메모, 네. 거기에 이제 약 904억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었죠. 뭐 김 사장, 이 회장 거기에 성경에 관한 것이 303억 네. 정도 있었고요. 이 액수가 이제 904억이고, 그 다음에 그 지금
집중 대사로 있는 그 노재현 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예. 이를테면 우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. 205억 원, 그다음에 152억 원이 이 출연이 되었는데 예. 이게 그 김옥수 그 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 보게 되면 1,260억입니다.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뭐 두 가지가 이제 결정적인 그 혐의 사항이 되는 거죠. 또 2024년도에 5.18 기념재단에서 그 고발도 있었고요. 그 혐의가 두 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. 첫째는 이른바 이것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불법 자금 은행에 관한 법 위반이 아니겠느냐.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자금 관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. 예. 혐의. 그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라고 치면 여기에 내야 할 여러 가지 세금들, 증여세, 상속세, 또 이자에 관한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. 이것은 그 조세 포탈이다. 예. 그래서 그 조세 포탈의 혐의 이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관련자인 김옥숙 여사의 그 자택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을 과거에 그 비서관들이 차명 계좌로 은행을 했으니까 네. 심지어 과거 그 비서관들 측근들에 대한 자택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그 사무실 그리고 노태우 센터 사무실 등에서 지금 관련된 이제 문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런데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해서 뭘 찾을 수 있을까? 또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기도 하고요. 또 김옥숙 여사가 91세로 워낙 고령이라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거든요. 네,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수사의 그 과제인데 예. 사실은 우연치 않게 그 어제 소위 말해서 독립몰수제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공소시효가 그 지났고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. 수사의 착수조차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범죄 은닉에 관한 규제법을 일부를 그 개정을 해서 이를테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다 도과를 했더라도 특정 범죄, 이를테면 헌법 위반 사안 등의 이를테면 뇌물죄의 불법 수익 자체는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. 예. 일단은 이제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30여 년 전의 얘기고 예. 그때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시행 안 되기 때문에 네. 과연 이제 역추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계점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은 이 김옥수 여사 등을 통해서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줬고요. 그러면 지금 이 재산 형성을 역추적하는 이러한 이제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. 그것이 이를테면 금감원의 도움도 있고요. 또 예. 검찰의 이런 그 불법 수익 그 부서에 대한 추적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당시 1997년대 재판 기록에 대한 상호 체크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하나의 그 과제가 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.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당사자가 상당히 노령인 상태이고 또 더군다나 10월 2일부터는 이 수사 자체가 이제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또 지금까지 이제 경찰의 그 수사 관련돼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자금 추적이라든가 또 금감원에 대한 협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겠는가 뭐 등등이 이 한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. 이와 같이 300억이 실제로 그 불법 자금이 맞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초점인 거죠. 왜냐하면 그 최태원 그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어음 증서의 약속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. 네. 그냥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 증표였지 실제로 돈 받은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의 진실, 즉 예. 불법 자금이냐, 비자금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앞으로의 쟁점들까지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. 저희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